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윤서진은 커피를 내리며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다. 남편 이준호는 늘 그렇듯 깔끔하게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졌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하루, 그게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된장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준호가 국을 한 숟갈 뜨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번 주에 올라오신대. 요즘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더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시면 병원 같이 가봐야죠. 준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역시 효부야. 엄마가 늘 칭찬하셔. 그 말에 서진은 짧게 웃었다. 그녀는 그 칭찬이라는 단어가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후 시어머니 박정숙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올라왔다. 오랜만이야, 서진아. 정숙은 여전히 기품이 있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특유의 단호한 말투.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근심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반갑게 어머니를 맞으며 짐을 들어줬다. 엄마, 허리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다, 괜찮다. 나이 드니 좀 쑤신 거지. 저녁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대화는 평소처럼 잔잔했다. 그런데 식사 중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더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회사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하던데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러다가는 다들 대출에 손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어.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묘하게 마음이 찜찜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며칠 후 서진은 친정엄마 윤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명희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희는? 시어머니 오셨다며? 서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떨리고 있었다. 서진아, 혹시 내 시어머니 무슨 일 있니? 왜요? 무슨 일이라니요? 오늘 갑자기 오셨길래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 하시더구나. 순간 서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명희의 말이 이어졌다. 한 3천만 원 정도만 며칠만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급하신 눈치라 그냥 드렸어. 서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게다가 왜 나 몰래 친정 엄마에게까지 손을 벌린 걸까? 그날 밤 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 씨, 어머니가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 특별한 건 없는데 왜? 서진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냥요. 엄마가 요즘 조금 걱정돼서요.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림. 이유 확인 필요. 그녀는 그 한 문장을 남기고 화면을 껐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서진아, 이번에 내 친정 어머니한테 참 좋은 사위 뒀다고 인사 좀 전해라. 그 말투에는 은근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결국 참았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정숙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길한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서진은 친정집을 찾았다. 명희는 딸을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얘야,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싶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가 궁금할 뿐이에요. 명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정숙 씨가 그러더라. 요즘 시댁 쪽에 사업 정리 때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서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사업 정리라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준호 씨, 어머니 사업하셨어요? 준호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해? 그 말이 서진의 귓가에 이상하게 울렸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웃음, 친정엄마의 미안한 눈빛, 남편의 무심한 말투. 그 모든 게 서로 엇갈려 퍼즐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앙에는 돈이 있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는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탁자 위에는 시어머니가 두고 간 과일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희 언니 고마워요. 곧 정리되면 바로 드릴게요. 글씨는 정숙의 것이었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 순간 멀리서 새벽 예배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이건 이제 가족의 일이 아니야. 거짓의 시작이야. 서진은 그날 이후 매일 다이어리에 메모를 남겼다. 어머니의 표정 변화, 통화 횟수, 방문 기록. 그녀는 몰래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어딘가에서 증명받고 싶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윤서진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놓인 낯선 쇼핑백을 보았다. 그 안에는 고급 과일과 비싼 홍삼 세트가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며칠 전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려간 그 손이 이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다. 부엌에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고생 많지?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내가 내 엄마한테 신세를 좀 졌지 뭐니.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라도 가져왔어. 서진은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신세라니. 돈을 빌려가 놓고 이게 신세인가.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정숙은 이어서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 집안일이 좀 꼬였어. 작은 사기당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좀 급했지. 서진은 묻고 싶었다.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냐고. 왜 친정 엄마한테까지 갔냐고.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녀는 대신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정숙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나는 나이 먹어도 기운 하나는 남아있거든. 그 말투에는 이상한 당당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서진은 친정엄마 명희를 찾아갔다. 엄마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듯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그 돈은 그냥 잊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희는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정숙 씨가 그러더라. 준호가 힘들까봐 도와달라고. 내 남편이 모르는 일이 없대. 그 말에 서진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모르는 일이 없다고? 그럼 준호 씨도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 씨,
혹시 어머니가 요즘 돈 문제로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다. 그게 잠깐 급한 일 있어서 엄마가 잠시 빌린 거야.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잠시라니요? 엄마한테는 바로 준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너무 예민해. 엄마도 사정이 있겠지. 그 말에 서진의 속이 서서히 타들어갔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불쑥 서진의 방 문을 두드렸다. 서진아, 내일 시간 되니? 네, 왜요 어머니? 같이 은행 좀 가자. 너 통장 좀 같이 써야겠다. 서진은 순간 멍해졌다. 제 통장이요? 왜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이름으로 잠깐 돌려놓으면 돼. 요즘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서진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돈을 빌린 것도 친정 엄마를 찾은 것도 결국 그 다음 단계였다. 서진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정숙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왜? 가족끼리인데 뭘 그렇게 따져?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도 돈은 정확해야죠.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정숙은 얼굴을 굳히며 일어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겼다. 그날 밤 서진은 다이어리를 꺼내 또 적었다. 시어머니, 내 통장 요구. 거절함. 반응 차가움. 펜 끝이 종이를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명희야, 내 딸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니?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명희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 서진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정숙 씨가 또 연락 왔다. 돈 얘기는 없었지만 느낌이 이상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다음 수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심 불빛이 이상하게 흐릿해 보였다. 그 빛 사이로 서진의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진실이 어디에 숨어 있든 내가 찾아낸다.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서진은 창문을 닫으며 부엌 불을 껐다. 남편 준호는 여느 때처럼 퇴근이 늦었다. 예전엔 늦는다고 미리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차가운 밥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숨기는 게 있는 건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익숙한 웃음을 지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고, 서진아. 또 늦게까지 혼자 있었니? 서진은 억지로 웃었다. 어머니, 비 맞으셨어요?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은 구겨진 비닐봉투를 내밀었다. 고구마 좀 삶아왔어. 밥 먹기 귀찮을 때 하나씩 먹어. 서진은 그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잠시의 침묵. 정숙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다. 준호는 아직 안 들어왔구나. 요즘 회사가 힘든가 봐.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별말 없던데요. 정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모르는 게 약이야, 며느리. 남편 일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 그 말에 서진의 속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후 준호가 들어왔다.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맞이했다.
우리 아들 고생했지? 이리 와서 밥 먹어.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서진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진아, 지난번 말이야. 내 통장 말인데 생각해봤어? 서진의 젓가락이 멈췄다. 네, 어머니.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가족끼리 믿음이 있어야지. 너희는 나 못 믿니?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믿음이요? 믿음은 서로 지켜야 생기는 거예요. 순간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 좀 해요. 두 분 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넌 엄마 편이냐 아니면 내 아내 편이냐? 그 말에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이 집에서 그 질문을 들을 줄은 몰랐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서진과 준호만 남았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죠?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 그 말투는 명백한 회피였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왜 어머니가 제 통장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왜 친정 엄마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 가족끼리 계산할 일 아니잖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이라서 더 계산해야죠. 그래야 속이지 않죠. 준호는 눈을 피했다. 서진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 돈 이번 주까지는 마련해 볼게요. 며느리 쪽은 아직 몰라요.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정숙은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부탁했던 통장 사본이 떠올랐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이름을 확인했다. 박정숙 명의의 대출, 그리고 보증인 이준호.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끌어들였고 그 결과 집안 전체가 빚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기다렸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어머니 대출 서류 봤어요. 준호는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부탁했어.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해서.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온 변명과 다를 게 없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잠깐이 몇 달이고 몇 해가 됐어요. 당신은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거짓을 지킨 거예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나도 내 방식으로 지킬 거예요. 이제 진짜로 알아야겠어요. 그들이 왜 나까지 속였는지. 창밖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진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꼭 내 손으로 밝혀낼 거야. 며칠이 흘렀다. 윤서진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표정 하나, 남편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졌다. 그녀는 매일 저녁 다이어리에 적었다. 정숙, 통화 3회. 준호, 무표정. 집안 공기 냉랭. 단어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다. 진실은 언제나 사소한 틈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었다. 그날 오후
친정엄마 윤명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진아, 시간 좀 되니? 서진은 약속을 잡고 친정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명희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걱정이 깔려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명희는 말없이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낯선 필체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시댁 땅 담보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서진은 메모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시댁엔 그런 땅이 없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명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정숙 씨야. 내 시어머니가 직접 써줬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럼 이건 담보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은행도 알아봤지. 그런데 시댁 명의로 된 땅은 단 한 평도 없더라. 서진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엄마, 혹시 어머니가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린 건 아닐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그날 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이상했어. 빚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했거든. 그게 단순한 생활비는 아닌 것 같았어. 서진은 그 말을 곱씹었다. 빚. 그 단어 하나가 모든 조각을 연결했다. 시어머니는 다른 누군가의 빚을 갚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누구 때문에 돈을 빌리셨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엄마 친구 중에 예전에 같이 사업하던 분이 있어. 그분이 좀 힘들대. 서진의 손이 떨렸다. 사업하던 분? 우리 엄마 돈으로요?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엄마는 그냥 돕는 거야. 오래된 정이 있으니까.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이요? 남의 집까지 끌어들이는 게 정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친정엄마 집에 머물렀다. 명희는 차를 내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이제 그만 신경 써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시어머니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박정숙 건설 전 대표 김태환과 공동투자 의혹. 그 이름 김태환. 그게 바로 남편이 말한 엄마의 친구였다. 기사는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투자 실패로 회사가 부도나고 피해자 다수가 생겼다는 기록이었다. 서진은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친정엄마의 돈, 아들의 신용, 며느리의 신뢰까지 모두 이용해가며 그녀는 밤늦게까지 그 기사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배신감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허무했다. 자신이 믿어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만 숨기지 말자. 그녀는 손에 메모를 쥐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익숙한 미소로 맞았다. 아이고, 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서진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 메모,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죠? 정숙은 순간 눈을 피했다.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야. 명희 씨가 걱정하길래. 서진은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죠. 그 땅 없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확인했어요.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아, 내가 뭘 알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서진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단순하지 않죠. 하지만 속이는 건 더 복잡해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짧게 내뱉었다. 넌 참 며느리답지 않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그게 싫어요.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는 거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다. 정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손에 들린 작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시어머니 집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은행 조회 내역, 대출 명세서, 그리고 오래된 기사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야 했다. 더는 기다릴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다. 문이 열리자 박정숙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서진아, 어쩐 일이야? 요즘 얼굴이 말이 없더라.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정숙은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또 오해했지? 나도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서진은 그 말에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이게 뭐니? 어머니, 이거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여기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5년 전 기사예요. 정숙의 손이 순간 멈췄다. 김태환, 그분 이름 아시죠? 정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서진은 이어 말했다. 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린 이유, 그분 때문이죠? 정숙은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알아버렸구나.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남자는 내 전 남편이야. 순간 서진의 숨이 멎었다. 정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준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었어. 사업도 같이 했고. 근데 그 사람이 나 몰래 빚을 냈지. 그 빚을 대신 갚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서진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어머니, 왜 그걸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왜 친정 엄마까지 끌어들이셨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웃었다.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준호는 몰라야 했어. 그 애는 여전히 나를 믿잖아. 그 믿음 하나로 사는 애야.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계속하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때로는 거짓이 평화를 지키는 법이야. 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으로 세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준호가 들어섰다. 서진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공기를 느끼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엄마? 서진은 손에 들린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어머니가 우리 친정 엄마한테 빌린 돈 다 그 남자 빚 갚으려고 쓴 거예요. 준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그럴 리가. 정숙이 다급히 말했다. 준호야, 엄마는 그냥 잠시 도움을 준 거야. 서진은 단호히 끊었다. 잠시요? 어머니, 그건 잠시가 아니라 반복이에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준호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정숙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땐 살려고 그랬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건 생존이 아니라 도피예요.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떨궜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다. 정숙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했다. 서진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만 알아요.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은 저 자신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정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서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우산을 쓰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오래 묵은 거짓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속을 것도 없다. 진실은 드러났고 다음은 선택의 문제였다. 며칠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준호는 출근 핑계를 대고 새벽마다 나갔고 시어머니 정숙은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윤서진은 냉랭한 공기 속에서도 담담히 밥을 차렸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할 마음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더는 붙잡을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까지 속였어요?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 빚을 떠안았는데.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건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서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들, 내 돈까지 손대진 않았지?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동업자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서진은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준호는 눈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은 몰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서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이제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 당신 친정엄마도 남일 아니잖아. 결국 돈 문제였잖아. 서진은 멈칫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빌려준 돈이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빌려준 것과 빼앗은 건 달라요. 어머니는 후자죠. 그 순간 준호는 손에 쥔 컵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울렸다. 그 소리에 정숙이 방에서 나왔다. 뭐 하는 짓이야, 둘 다. 이 집에서 싸우지 마.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서진은 단호히 말했다. 저희는 이혼할 거예요. 정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겠다고?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이미 망했어요. 다만 이제야 드러났을 뿐이에요. 정숙은 분노로 떨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그녀는 비웃듯 대답했다. 저도요. 이런 시어머니 처음 봤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제 친정 엄마 돈은 꼭 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으로 받을 겁니다. 정숙이 비웃었다. 내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다고?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가족이라도 법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웃들은 정숙의 빚소문을 퍼뜨렸고 마을 통장은 압류되었다. 준호의 직장에서도 소식이 돌았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았다. 서진은 그 모든 소식을 신문을 통해 들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정숙 씨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였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였다. 서진은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결국 진실은 이렇게 스스로 드러나는구나. 며칠 후 정숙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지역 뉴스에 나왔다. 회색 재킷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서진은 TV를 껐다. 그녀의 마음엔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뿐이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그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서진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날 밤 서진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마음속엔 오직 한 문장만 남았다. 거짓으로 세운 평화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아무도 믿지 못했던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은 지켜냈으니까.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서진의 마음은 더 단단했다. 그녀는 새로 계약한 사무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윤서진 법률사무소 가족법 전문. 작은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한 번에 무너졌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시어머니 박정숙의 재판은 그 주에 열렸다. 피해자는 여럿이었고 그 중 한 명으로 윤명희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초라해졌지만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눈빛이 남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서진은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피고인 박정숙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정숙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서진을 향했다. 하지만 그 안엔 미움도 후회도 아닌 공허함만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복도에서 정숙을 마주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오더니 중얼거렸다. 서진아, 내가 이겼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전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끝낸 사람일 뿐이에요. 정숙은 피식 웃었다. 그래도 내가 강하긴 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약했어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믿었죠. 그래서 이제야 강해진 거예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엄마란 이름으로 한 짓인데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으면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날 이후 서진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윤명희는 딸을 품에 안았다. 고생했다, 얘야.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며칠 뒤 준호가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서진아, 엄마가 구속됐다는 거 들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만 본 죄, 이제야 알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다. 이혼하자. 그 말은 담담했지만 오히려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모든 서류가 끝나고 서진은 혼자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조용히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진짜로 끝이었다. 한 달 뒤 서진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내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라도 속이면 안 돼요. 진심이 없다면 법이 대신 지켜줄 거예요. 그 말은 곧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봄이 되자 작은 마을에 새 건물이 하나 세워졌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서진 상담센터 진실이 시작되는 곳. 그녀는 문을 열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지킴이로 살아갈 차례야. 저녁 무렵 그녀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빛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실은 나를 속박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어. 멀리서 새가 날아올랐다. 서진은 그 모습을 따라 눈을 감았다. 한때 자신을 묶었던 모든 거짓이 그 새의 날갯짓처럼 멀어져 갔다. 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던 날, 윤서진은 새로 지은 상담센터 앞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작은 창문마다 붙은 화분 속 꽃들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이제 그녀의 세상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스스로 세운 신뢰와 다시 시작할 용기만이 남아 있었다. 센터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여기가 그 윤서진 씨 상담소 맞죠?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 문제로 좀 마음이 복잡해서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내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녀는 상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점심 무렵 친정엄마 명희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딸, 또 밥 거를까봐 가져왔어. 서진은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나 괜찮아요. 나도 나를 챙길 줄 알아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렇니? 아직은 내가 애 같아.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런 말이 따뜻하게 들렸다. 예전처럼 억울하지도 서럽지도 않았다. 명희는 식탁 위에 도시락을 풀며 물었다. 정숙 씨 소식 들었니? 서진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네. 교도소 안에서도 병이 많이 악화됐대요. 준호 씨가 간호 다닌다더라고요. 그래, 결국 가족이구나. 명희의 말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상하죠, 엄마. 미워했는데 막상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요. 명희는 딸의 손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그게 사람이야. 미워해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남아있는 법이지. 며칠 후 서진은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정숙 씨가 면회를 원하십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엔 회색 담요를 덮은 정숙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왔구나, 서진아.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숙은 손을 들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체면, 자존심, 남의 시선 다 필요 없더라.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이제라도 알면 된 거예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한텐 내가 마지막 가족이야. 그 말에 서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용서란 게요, 마음이 아니라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저도 괜찮아질 거예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래, 고맙다, 서진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엔 준호와 서진, 그리고 명희만이 있었다. 긴 세월의 오해와 미움이 그제야 조용히 흩어졌다. 장례가 끝난 뒤 준호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고마워. 끝까지 와줘서.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당신도 이제 괜찮죠?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당신을 무서워했는지 알겠어. 당신은 진짜로 강했으니까.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강했던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 며칠 뒤 서진은 상담소 벽에 새 액자를 걸었다. 안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 훨씬 따뜻하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서진은 베란다에 섰다. 멀리 산등성이의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모든 게 끝난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진실이 무너뜨린 건 시댁이었지만 그 진실 덕분에 그녀는 다시 자신을 세울 수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불을 끄며 속삭였다.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가족을 만들 거야.